그러면 또 우리 많이 얘기를 못했네요. 생각보다. 네. 51분 녹화했는데 지금. 네. 아, 이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인가요? 네. 또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각이 좀 구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는 감각이 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 병원에 한 4, 5일 있다 보니까 약간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어떠신가요? 뭔가 느끼시나요? 달라지나요? 저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 달라지긴 했구나. 이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들어오긴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맞아요.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일을 해? 최근에 본 댓글 중에 웃겼던 거 윤석열이 3년 동안 한 것보다 3일 동안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일을 하시는 것 같긴 해. 있잖아요.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밥 먹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번개로 식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어떤 게 있었냐면 윤석열이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기자실에 왔대요. 제일 먼저 한 게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왜? 냉장고를 열어보고 제가 여러분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같이 한번 식사하자 이 얘기를 했고. 김치찌개 끓여주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들도 많이 끓여줬겠지? 왜 이렇게 다 끓여줘?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을 해야 돼. 기자들이 물어보고 또 기자들이 그 얘기를 했대. 대통령이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일도 되게 많으시고 할 텐데 라고 했더니 한마디 했대. 그거에 답이 아니 일은 내가 안 하고 아니 뭐 애들이 하는 거지. 일을 시키는 거고 그들이 일을 하는 거고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진짜 큰형님 마인드인가 이게? 전형적인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의 마인드. 아이고 일을 내가 하나? 아래 시키면 되지 우리.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3년 한국 사회가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관저에서도 그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게 반려견 수영장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대통령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약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약간 극단과 극단처럼 한 명은 완전 일을 안 하고 한 명은 일 중독이 4시간씩 근무를 하면 어떡해. 2시간만 하라고. 그리고 2시간 좀 쉬기도 하고. 맞아. 직원이 오늘 가로로 쓰러졌다고 오늘 뉴스에 났던데 적당히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너무 이게 사실 현안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되던 게 지금 막 뭐 이태원 율가족 그 문제도 지금 해결하고 있고 막 이렇게 특검도 그것도 다 통과시킨 거고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또 해외로 순방도 가요. 이렇게 해외 가셔야 되잖아요. G7도 가셔야 되고 에이펙 준비해야 되고. 그쵸. 너무 바쁘신 건 이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바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렇지. 나토에도 가야 되나 오라고.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윤석열 때는 오지 말라고 했죠. 오지 말라. 가셔가지고 탈락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얘기를 한 거고 내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도 주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어느 정도 이 비율로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일단 국무총리의 김민석 최고위원을 여기를 했고 지명을 했고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죠. 그리고 안보실장이 이성락,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중석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의원이었는데 이때 내가 본 건 여성이 한 명밖에 없네. 그것도 대변인이네. 였던 거고요. 그리고 강유정 의원이 국회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 모든 문화 관련한 의제를 이만큼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기 한 것도, 그러니까 뭔가 법을 발의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강유정 의원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거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인선 나온 게 그 민정수석에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오광수하고, 그리고 정무수석의 우상호, 홍보소통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를 임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인선이 헌법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후임인데 한덕선 총리가, 우리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완규랑 함상훈을 지명해가지고 우리가 또 패밀부탁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철회하고 이제 지금 지금 후보자 검증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인데 이 3명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승엽 그 분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여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을 임명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분들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임명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영배 이분은 지역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던 법률가였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올려서 지역 이슈나 의제들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게 불러온 거고, 이미선 재판관님은 이제 여성 포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성을 고려한 인사였다는 거예요. 네네네. 경상남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고려해서 이제 이 둘을 불러 올린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건 없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예상되는 내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의 뭐 정동영 현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지사가 될 거다. 그리고 보훈처 그 장관의 권오을 전 의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 남성. 다 남성이다. 그래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유일한 여성은 정은경 전 청장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근데 이분은 본인이 고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던데.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근데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쨌든 30% 이상이라는 비율이 우리가 공적인 어쨌든 어떤 자리를 좀 구성할 때 기준으로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기준인데 이건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30%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더 후퇴하는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여러 걱정이 돼요. 진짜. 이 여성들을 만나서 자기가 30%를 넘도록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각보다 더 작나요? 그럴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내각을 어떻게 꾸리기로 했냐, 지금 국민 제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야말로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뭐 다양성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로 맞출 거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휘둘리기 쉬운 방식이 사실은 그런 국민 제안을 받는 형태여서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애초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그래야지 국민 제안 받았어도 그 중에서도 그런 기준, 그러니까 30%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제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요. 정확한 위험하다? 철학이 없으면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건지, 국민 제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30%를 이상을 원래는 30% 너무 낮아. 원래는 50% 원래 40이나 50이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인재를 찾는 사람과 인재를 먼저 보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이런
걸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이런 방안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맞아. 물론 이제 다행인 거는 공개하진 않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몇 %를 차지했고 이런 거는 공개하진 않는다고 해서 그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10,000명 이상이 추천됐다고 하던데 이미 그래서 다들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나 누구 추천한 거야 이러고 있다면서요. 누가 날 추천한 거야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공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건 그쵸. 아니 뭐 그쵸. 그래야죠. 권순택 씨 추천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네네. 뭐 자격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저는 여성가족부였어요. 여성가족부. 네. 제가 방금 이거는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여성가족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어떻게 했냐면 성평등 가족부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 하다가 그 얘기를 나왔던 거예요. 남성을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 차관한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빼잖아요. 여성을 빼고 성평등 가족부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남성의 불만도 살펴보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이 부처를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시각이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지? 그러면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가 되면 남성 불만 부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접수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처가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돼서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성평등 부처와 내가 생각했던 그 부처 확대 개편과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성평등 가족부의 그 부처의 상이 너무 달랐던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 부분이 유난히 약하시긴 한 것 같아요.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성평등이나 여성의제의 독립성, 그러니까 여성의제의 독립성이 왜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뭐 반복되어 온 얘기인데 여자 남자 가르는 거 좋지 않다. 모두 같은 국민 아니냐라고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쨌든 여성들의 권리가 계속 제한이 되어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제를 계속 다르게 다뤘던 거고 여성가족부 물론 원래 여성부였죠.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된 건데 그것이 존재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역사적인 것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가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런 합의에 의해서 어쨌든 여성 문제를 따로 다뤄야 된다라는 합의 하에서 나온 것들인데 좀 그런 건 좀 많이 아쉽죠. 뭐 저희가 계속 이 페미니스트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외교부에도 뭐 라이따이한 대책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다는데 이게 외교부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네. 이번 대선이 이제 여성 의제가 실종됐다는 얘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 이었고 특히 이제 그 황원 PD님이 띄워주시기도 했지만 18년 만이었다는 거잖아요. 여성 후보가 대통령 없는 게 이런 영향도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사실은. 맞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특히 이제 본인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내각이나 그런 거 보더라도 여성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본인이 하는 이런 내각 구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치 여성부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젠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성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아쉽다. 많이 진짜. 아쉽다.
맞아요. 다른 데선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그리고 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왜죠? 이재명은 합니다. 지지자들이 계속 하고 다니는 얘기거든요.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거에 약간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차별금지법 제정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우유부단한 그거보다는 오히려 결단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뭔가 실행력이나. 그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목적을 위해.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다. 어쨌든 저는 조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 우리 중심 의제가 돼야 된다. 우리 계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0년째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진짜 다음이 아니라 빨리 해야죠.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할 거라고 하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네. 다음이 없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되는 걸 우리가 보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목적의식적으로 이 행정이나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펴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걸 만들어주면 된다. 그걸 목적할 수 있게. 차별금지법이 이 사람한테 제정하는 게 이 사람한테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운동사회가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논의해야지. 비사일동 해산했다고 하는데 그거 하라 그래 이제. 해산했어요? 싫을 거 아니야. 해산했죠. 논란이 많았어요. 비상행동 해산했다고. 네, 비상행동 해산했는데 이제 일을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